반갑습니다. 안산에서 왔고요. 4.16 기억 저장소라는 곳에서 기록 팀장으로 있습니다. 권용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를 하고 우리의 역사가 잘 기억이 되고 후손에게 잘 전승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열심히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볼 만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남아있는 것들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외국에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역사를 공부하려면 기록 자료가 필요한데 이런 자료들을 잘 남겨야 되네 라는 생각을 하던 끝에 기록학이라는 이제 전공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됐고 기록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를 수료를 하고 지금은 이제 아직 논문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는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선진적인 이론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관심을 갖진 않았었고요. 석사 시절에는 제가 연구했던 주제는 한국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NGO들이 스스로의 활동들을 잘 정리하고 그 시민사회 영역의 활동들이 역사로 잘 남겨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NGO들은 기록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좋은 연구와 이렇게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쭉 지내고 있었고 박사를 이제 수학하는 동안에도 그런 시민사회 영역의 기록들, 우리네 삶의 이야기, 내 이야기, 우리 엄마 이야기, 우리 동네 이야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역사로 남았을 때 더 의미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삶들이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후세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좋은 문화유산 남겨줬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남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비록 주머니에 돈은 없으나 마음만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박사 과정에서는 저의 주된 연구의 주제는 이런 커뮤니티들, 마을, 그다음에 노동조합,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의 자생적인 이런 단체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라는 것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을 매개로 같이 연대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4년도 4월 16일 날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이제 넘어지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당시는 이제 학교에서 아직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제가 앞서서 왜 제 설명을 이렇게 쭉 드리냐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이 강의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강사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세월호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 이 상황을 온 국민이 다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기록으로 남아야겠다. 누가 잘못을 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잘못한 사람은 정말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 할 테고 문제가 있는 점들은 고쳐 나가야지 이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작년 5월부터 진도에 내려가서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기록들이 아니라 거기에 많이 모이신 아마 여기도 몇 분 꽤 계실 것 같긴 한데 자원봉사 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들이 활동했던 내역들도 기록으로 남기고 혹은 그분들이 스스로 남긴 기록도 수집을 하고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썼던 메모들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이런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작년 7월 달에 이제 안산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내가 이 안산이라는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그냥 결국은 또 이렇게 겉에서만 뭔가를 돕는 사람이 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겨울이 지나고 안산으로 아예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산 시민으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시민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마을을 기억하고 남기는데 이제 기록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기록물을 어떻게 만들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마을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혹은 내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기록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가계부도 쓰실 테고 일기도 쓰실 테고 어디 가서 가족 사진도 찍으실 테고 마을 잔치하면 뭐 플랜카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제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 만들어지는 기록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기록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쭉 산재해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한 기록이지? 이걸 다 모을 수는 없잖아요. 뭐 물리적으로도 혹은 뭐 시간적으로도 인력적으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 중에서 그래 그러면 중요한 기록이 무엇인지 이 기록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이 가져오는 과정은 무엇인지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뭐 사전에 조금 그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1년 넘게 안산에서 이제 세월호 가족들하고 아이들의 기억부터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모으다 보니까 사례로 보여드리는 것들이 그 세월호 사례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전체가 다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현장에 있는 그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조금 많이 있다는 걸 좀 양해를 사전에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기록물을 만들어진 기록물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혹은 그 과정을 어떻게 기록으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기록물을 모으는 과정은 어떤 절차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어떤 기록이 그 중요한 기록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의 경험과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기록이 중요한 기록인지를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록들을 수집하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세요? 혹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살이 되면 남자친구와 하고 싶은 일. 단원고등학교 2학년 9반 고 이경주 양이 그 연습장에다가 썼던 메모예요. 이제 이 20살이 되면 남자친구와 하고 싶은 일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는 뭐 한강 둔치 걷기, 영화 보기, 뭐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뭐 커플티 입기, 노래방 가기, 뽀뽀하기, 뭐 이런 정말 사소하고 소소하고 누구나 17, 18 그 나이에 그 친구들이라면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특별하지 않은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단원고 그 친구가 세월호 사건으로 통해서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은 이거는 그냥 몇 년 뒤에 어딘가 버려지거나 재활용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소중한 기록이 된 거죠. 기억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이경주 어머니는 이 연습장을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고 간직하고 계세요. 중요한 기록이 뭔가는 이제 기록을 만들 때 혹은 만들어질 때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는 대통령이 뭐 아침에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회의를 주재를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런 건 정말 만들어질 때부터 혹은 얘기할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대통령의 이런 행동들은 정말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에서 나오는 기록은 정말 중요한 1급 기록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거는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삶에서 오늘은 내가 점심 먹고 화장실에 가서 일 보는 게 가장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하루하루를 일상을 이렇게 지나면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흔적들이 남는데 그것들이 이제 기록의 형태로 남는다라는 거죠. 안 남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계부가 남는다거나 뭐 아이들과 영화를 보고 영화표가 남는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쭉 훑어놓고 보면은 특별히 중요한 기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결혼 15주년 기념으로 남편과 아이들과 영화를 봤다. 그 티켓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기록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마을에서의 우리 그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기록은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이렇게 널려져 있을 때 이게 다 중요한 기록은 아닐 수도 있고 모두가 중요한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부터 어떤 기록이 중요하고 이 기록은 꼭 모아야 돼 혹은 수집해야 돼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쭉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기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이 기록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기록이라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하루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그 시간까지 나의 흔적들이 어떻게 남을 것인데, 혹은 우리 마을이 아침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뭐 출퇴근하고 아이들은 학교로 가고 다 집에 돌아와서 잠자는 그 시간까지 그냥 같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돌아갈 텐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개인에게 혹은 뭐 몇몇 사람들에게 혹은 마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기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살이 되면 남자친구와 하고 싶은 일을 결국 그 친구는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이제 고인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이 기록을 보면서 저는 너무 좀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 뭐 기록이라는 게 이것 말고도 많은 기록들이 더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왜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기록이라서 제가 이 사진을 좀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때로는 그 마을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하는 날 사진이에요. 그건 되게 역사적인 거잖아요, 나한테는. 그리고 마을에 마을회관을 짓고 무슨 준공식을 하는 무슨 뭐 행사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을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값어치가 있기도 하지만, 그 기록 또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일상의 기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에 대해서 이거 되게 의미 있는데, 이거 재밌겠는데, 혹은 야 이거 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낼 수 있겠어, 혹은 그 당시에 어떤 사실들을 알 수 있겠어라고 판단이 들면 그 기록은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는 사진은 이것 또한 2학년 9반 고 이경주 양이 수학여행을 가면서 쌌던 짐들이 물에 올라왔을 때를 이제 찍은 겁니다. 보시면은 뭐 아이들 수학여행 갈 때 뭐 캐리어를 끌고 가는 친구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이제 등가방에다가 저렇게 뭐 양말부터 해서 가서 뭐 장기자랑할 때 입으려고 했던 청바지와 자기가 좋아하는 티셔츠와 세면도구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쭉 싸가지고 가죠. 근데 저게 진도 앞바다에 이렇게 물에 떠올랐을 때 바닷속에서 한참을 있다가 떠올랐기 때문에 저렇게 다 삭았어요. 그리고 뻘 물이 들어서 냄새도 심하고 기름이 이제 묻어서 뭐 때도 빠지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진도 앞바다에 이렇게 건져놓고 그냥 이렇게 누군가 놨다면 이게 그 세월호를 탄 친구들의 그런 유품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쓰레기죠. 그렇죠. 냄새나고 빨리 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날, 그렇죠, 의미가 4월 16일 날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나다가 뭐 사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그런 사고를 통해서 불행하게 생을 마감을 하게 됐고, 그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그 친구의 부모님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또한, 저에게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흔적이 되어버렸고, 지금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 가방이 많이 해지고 옷이 좀 그나마 좀 깨끗한 편이에요. 처음에 저렇게 물건이 올라왔을 때 정말 그 물에 젖은 채로 저희 이제 그 기록팀에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싸서 오는데 비닐봉다리를 열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해요. 그러니까 저게 물에서 한참을 있다가 떠오르면 해경이 저것을 수거를 해서 주인을 찾는다고 어딘가에 놓으면은 비닐봉다리에 쌓인 채로 주인 한참을 있다가 누군가 이거 우리 거야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님이 직접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 바다 뻘 냄새가 그렇게 저는 독하고 역한지 몰랐는데 굉장히 심한 냄새가 많이 나고, 옷이 바닷물이 먹어서 그런지 다 삭고 이렇게 찢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온 것은 예쁘게 개어져 있기도 하고 양말도 하얗게 된 것은 어머님이 저것을 가지고 내 딸의 물건이기 때문에 냄새도 맡아보고 흔적도 찾아보고 하면서 5번 이상을 빨고 말리고 빨고 말리고, 세탁기도 못 돌려요, 해질까봐. 손빨래로 조물조물해서 잘 말리고 양지 바른 곳에 말리고, 그래서 한 5번, 그러니까 기간으로 치면은 뭐 한 2달 가까이를 빨고 말고 빨고 말리고 한 그것들을 저희에게 주신 겁니다. 여쭤봤어요. 사실은 저희가 원래 이런 거를 모으겠습니다, 아이들의 흔적을 모으겠습니다라고 이제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지만, 주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거 가슴 아프신데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너무 이게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친구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기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단순히 걔네들이 죽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그날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반성하고 좀 새로운 뭔가를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해지고 쓸모없는 옷가지들이 누군가에게는 쓰레기가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저에게는 제가 가장 그 좋은 곳에 잘 보관하고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들이 저런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저렇게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이 기록으로 남았고 흔적으로 남았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렇게 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나에겐 이게 너무나 소중한 흔적이고 기억이고 기록이야. 이것을 가지고 난 뭔가의 새로운 나의 삶을 계획을 해보겠어. 혹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에게는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을 기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을에서도 사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 소재가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다시 연속을 쭉 말씀드리면 중요한 기록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이게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록이 중요한지 아닌지가 판가름 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라는 게 저는 이제 아까는 이제 유품을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이라는 게 그냥 이유 없이 기록이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가계부를 내가 이유 없이 쓰진 않잖아요. 영화표가 이유 없이 남진 않을 거고 뭔가의 영수증이 이유 없이 남진 않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혹은 뭐 영화를 봤으니까 영화 티켓이 남을 거고 가계부는 내가 하루의 일과를 혹은 나의 씀씀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썼기 때문에 남는 거잖아요. 기록은 그냥 하늘에서 뚝 기록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연유가 있고 그 안에 이유가 있고 누군가의 행위가 있고 여러 가지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냥 맥락이라고 해요. 얘가 이 기록이 어떤 연유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이 기록을 만들었지? 이런 게 이제 쭉 그 안에 이제 담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맥락이라고 친다면 기록이라는 거는 의미 있는 기록은 그 맥락을 들여다보면 의미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원고등학교 교실입니다. 여기에 그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분의 그러니까 그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일반인 포함해서 9분이 아직 돌아오시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렇게 학교 그 앞문 문 틀에다가 이렇게 별을 하나 붙이고 갔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단원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뭐 빨리 돌아오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런 그 추모의 글들이 단원고등학교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많아서 파악을 할 수가 없지만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초등학생의 글씨예요. 초등학생이 어느 초등학생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언니 오빠들이 꼭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글을 써 내려갑니다. 그 친구의 그 당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 친구가 그 4월 16일 그 참사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느낄 수가 있고 그 친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를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느낄 수가 있고 왜 그 현장에서 그것을 썼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맥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노란 별 포스트잇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국민 수보다는 많은 뭐 몇 천만 장 가까이 그 노란 포스트잇, 별 포스트잇이 많이 만들어졌을 건데 그것을 다 저희가 맥락을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때때로 기록물을 모아서 정리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 건 가슴이 아파서 저도 뭐 잠깐 일손을 내려놓고 뭐 담배를 한 대 피고 오거나 뭐 이렇기도 하는데 그런 맥락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 없이 동네 어귀에 뭔가 이렇게 비석이 서 있진 않을 거예요. 이 비석에 어디 보면은 비문이 있을 것이고 그때 누가 참여를 했고 어떤 의미에서 몇 년도에
어떤 사람들이 왜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네. 아, 묘비 뭐 묘비도 그럴 수 있고 뭐 동네 역에 그런 뭐 비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오래된 시골 같은 데는 무슨 뭐 사당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 마을에 있는 기록이라는 거는 그냥 종이로 된 기록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흔적,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집터가 될 수도 있고 말씀드린 비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잘 갖고 놓은 은행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연유에서 어떤 역사적 이유, 사실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맥락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을에 있어서 그 기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 사실 마을이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산분수합이라는 말을 썼대요. 그래서 마을은 그 산은 마을을 나누고 물은 마을을 모아요. 물가 중심으로 이제 마을이 이렇게 조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생활 공동체처럼 같이 뭐 생활을 공유하기도 하고 뭐 식사도 나누고 하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지하철역 혹은 마트 중심의 마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좀 삭막한 마을보다는 정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하는 사실은 이게 공동체 그리고 그 뭐 연대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 상의 마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연대나 공동체 이런 것들의 의미로 봤을 때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을 기록에 있어서는 가치가 높은 것도 뭐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뭐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 같이 뭔가를 좀 행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을 기록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이미 그 기록물을 뭐 수집을 하신 경험도 있으실 테고 구술을 하신 경험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거고 이제부터는 마을에서 내가 이제 마을 기록 활동가 혹은 마을 아키비스트로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자세히 혹은 관심 있게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아키비스트로서의 그 활동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지금 단원고등학교에는 10개의 교실과 1개의 교무실이 지금 계속 저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년 1월 달에 명예 졸업식을 하고 나면 이제 교실을 이제 원상 복귀를 시킨다고 해요. 뭐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들인데 지금 저렇게 비어 있기도 한데 그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크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공간인데 이게 무슨 뭐 기념물처럼 남길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기억하고 그날의 참사를 기억하고 그날 이후에 참사 이후에 좀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흔적들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이 맞을까? 사실 우리는 망각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망각에 익숙한 이유가 뭔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공유하려고 하는데 자꾸 잊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바쁘죠.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는 계속 잊기 시작하는 게 익숙해졌고 이 사회는 계속 잊으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제 강요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서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가깝게는 왜 그 작년 초에 경주에서 뭐 리조트가 이렇게 붕괴되면서 그리고 얼마 또 지나지 않았다가 이런 또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아마 정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잊고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가졌던 교훈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뭐 잊어야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있는 것에 그 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 그냥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마을 기록도 그렇겠죠. 마을 기록을 여러분들께서 마을 아키비스트로서 마을 기록가의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잊지 않고 같이 무언가를 이야기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같이 행동하자 뭐 이런 것일 텐데 있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있는 것에 지속적으로 대항하면서 이거는 기억해야지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지 역사로 후세에게 전달을 해줘야지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원고등학교 교실이 뭐 이제 지금 계속 안산시 교육지원청하고 경기도 교육청 그다음에 뭐 유가족들 그다음에 단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뭐 이렇게 등등해서 여러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 공간을 다시 이제 예쁘게 칠을 하고 좋은 책상으로 싹 바꾸고 칠판도 싹 새 걸로 갈고 창문도 좋은 걸로 하고 TV 예쁘게 해놓고 최첨단의 교실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기억이 잊혀질까? 그 흔적이 없어질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은 100번 양보해서 그 기억과 흔적이 없어진다고 치면 그 공간에 다시 새로운 고등학생들을 받아서 입시 경쟁 교육을 시키고 밤 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면서 너 옆에 있는 네 친구보다 네 짝꿍보다 공부 더 잘해야 좋은 대학 가. 그래야 먹고 살아.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이게 맞나? 이게 교육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그게 어른으로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담당자로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어른으로서 그게 올바른 행동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것 때문에 안산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이제 뭐 뭐랄까 의견 대립도 많고 한데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서 같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제 짚고 넘어가면 기록이라는 것은 연유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유와 맥락을 파악했을 때 그 기록은 정말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서서 했던 얘기들을 쭉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사진은 저거예요. 경주가 썼던 일기장들 2학년 9반 이경주 양이 썼던 일기장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찍어봤는데 그 친구의 17년의 인생 물론 아기 때는 일기를 안 썼겠죠. 근데 최소한 한 7, 8세부터의 그런 일기와 흔적들이 쭉 여기 있는데 그 친구의 짧았던 17년의 인생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과 노트 한 4권 정도에 이거 뭐 사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일기를 많이 쓰긴 했는데 제 일기장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다 버리셨어요. 쓰레기라고. 야 그거 뭐 가지고 있냐고 뭘. 근데 너무 이제 아쉬운 거죠. 나의 흔적과 역사가 다 남아 있는데. 네. 우리 엄마한테는 쓰레기였을지 모르겠으나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었다는 건데 중요한 기록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 기록에 대해서 맥락과 연유를 파악하는 순간 정말 금과 옥보다도 더 중요한 나의 보물이 됩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손동효 박사님께서 가끔 쓰시는 예가 있어요. 어느 집 대문 앞에 아기 돌사진이 떨어져 있어요. 모르는 사람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우리 엄마가 본 거예요. 내 돌사진인데 이게 여기 왜 떨어져 있어? 얼른 죽겠죠. 그리고 막 닦고 해가지고 호구 불고 닦고 해서 집에다 갖다 놓겠죠. 기록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고 다 의미를 몰라. 하지만 나는 의미를 거기다 부여를 하겠어. 혹은 내가 그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겠어라고 하는 순간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 기록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우리 마을의 유산이 되는 거죠. 문화유산 같은 기록유산. 왜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기억해야 할 만한
기록으로 남겨야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이라고 해서 그 선정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 뭐 직지신체 요절부터 해서 조선왕조 실록, 뭐 가깝게는 5.18 이제 민주화 운동의 기록물들, 새마을 운동 기록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기록유산으로 남아 있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을 기록유산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 누구나 같이 이거 정말 중요한 우리 마을의 기록이네, 역사네, 혹은 후세에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흔적이네, 아니면은 우리가 서로 꼭 반드시 공유해야 할 우리의 이야기네 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 기록문화유산 뭐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기록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과 어떻게 보게끔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그냥 기록이 이렇게 있으면 남겨져 있는 기록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의미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기록이 중요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기록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거는 반대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대인데, 보이는 사진은 아이들의 방이라는 그 안산의 고잔동에 있는 그 저희 전시관에서 그 아이들의 흔적들을 사진으로 남겼던 사진전의 전시 서문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들의 방이라는 작은 포스터는 지금도 오마이뉴스에서는 아이들의 방 사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찍은 사진들을,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우측 하단에 있는 그 오경미라고 써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저희가 그렇게 모은 기록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부모님들과 친구들의 인터뷰를 엮어서 한 15분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영상들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기록을 모아놓고 보니까 야, 이거 아이들의 방을 해야겠다, 이런 전시를 해야겠다, 오마이뉴스에다가 전시해달라고 해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야, 우리 아이들의 방 사진전 하자, 아이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신문사에다가 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상으로도 만들어보자 라고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답을 내놓고 그러면은 뭐 해야 되지? 아이들의 방 할 거면 아이들의 방을 수집해야지. 그래, 그러면은 아이들의 방 찾으러 가자. 이게 이제 저희가 수집팀이 꾸려져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야, 우리 마을에 무슨 뭐 아름다운 미담 이야기 한번 수집해 볼까? 아니면은 우리 마을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한 60 이상 되신 어른들 결혼식 사진만 한번 수집해 볼까?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시대에 어떤 모습의 결혼을 했지? 그래서 그때 우리 동네는 어떤 모습이었지? 그때 뭐 옆집 할아버지는 몇 살쯤 돼서 어떤 모습이었지? 뭐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을에 지금 다 없어진 우체통이 어디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조사해 보자. 왜냐면 지금은 우체통 안 쓰잖아요. 다 이메일로 보내고 뭐 핸드폰 카톡으로 하고 하는데. 그래, 그거 재밌겠다. 그러면은 마을 옛날 지도를 찾겠고, 우체통이 대부분은 무슨 구멍가게 앞에 혹은 뭐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럼 구멍가게 주인한테 가서 여쭙기도 할 테고, 물론 그 구멍가게도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큰 마트가 됐을 수도 있지만, 마트 생기기 전에 이 구멍가게 주인 어디 계세요? 찾아가서 얘기도 듣고, 그때 우체통이 이렇게 있었고 우체부 김씨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김씨한테 가서 또 얘기도 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의 우리가 재밌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뭔가 재밌는 거리를 생각을 해놓고 야, 이거 수집해볼까? 혹은 찾아볼까? 기록을 만들어볼까라고 해서 한 작업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상상을 하고 무엇을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선정을 하면 그거에 맞는 이야기들이 보여요. 아이들의 방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저희가 저하고 사진 작가하고 그다음에 글을 쓰는 이제 작가하고 한 서너 명 정도가 팀으로 가서 이제 아이들의 물건을 수집을 하죠. 아까 이제 이경주 양의 그런 유품 보신 것처럼 저는 이제 유품을 받으면서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기록적으로 잘 남기고, 그다음에 사진 작가는 그 친구가 지냈던 방. 대부분의 단원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방을 그대로 다 유지하고 계십니다. 책상도 그대로 있고요. 매일매일 청소만 하시고
책상, 뭐 의자, 그다음에 뭐 침대, 책꽂이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돌아올 줄 알았거든. 내일 모레면 돌아올 줄 알았거든. 16일 날 사고 나고 학교에서 연락받고 진도로 내려가는 부모님의 한 90%는 아유 애 추운데 물에서 나왔을 테니까 옷 갈아입혀서 와야지. 옷만 싸가지고 가셨어요. 애 갈아입힐 옷만. 왜냐하면 11시에 전원 구조했거든요. 아 춥겠네. 옷 갈아입혀가지고 와야지. 그리고 가서 거기서 눌러앉기 시작한 게 아직도 올라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의 흔적과 기록과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저희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의 흔적들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낼 수 있는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가서 사진을 찍은 거죠. 친구의 책상을 찍고 친구가 썼던 메모지를 찍고 일기를 사진을 찍고 아꼈던 고양이 사진을 찍고 물건을 한켠에서는 받고 어린 시절의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진인데 너무나 소중한 사진을 저희가 가져올 수는 없어서 현장에서 스캐너를 가져와서 스캔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친구당 보통 한 5시간 정도의 작업을 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머님에게 어떤 친구였는지 꿈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쭉 듣죠. 그리고 사고 당일날 아침에 혹은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어머님이 현장에서 보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서 한 5시간 정도의 작업을 가지고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50명 정도 수집을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안산에서, 제주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 광주에서 아이들의 방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계속 지금 전국 순회를 하고 있고요. 10월 중순 이후에는 아마 이제 성남시청에서 그것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먼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큰 교훈은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가만히 있지 마라.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실천을 하고 싶었던 거고 물론 저 혼자는 아니었죠. 그 세월호 유가족들과 많은 시민사회 단체 그다음에 뭐 안산을 비롯한 시흥도 그렇고 시흥에서도 많이들 오셔요. 그 시민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전시를 만들어냈고 그런 전시의 의도를 오마이뉴스, 뭐 프레시안, 뭐 경향, 한겨레 뭐 이런 데서 의미를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신문에도 혹은 뭐 인터넷 지상에도 계속 올려주고 공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뜻있는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그냥 그 자기 몸 써가면서 예쁘게 영상을 한 15분 정도 영상을 만들어줬고 영상도 저희가 지금 한 60편 정도를 만들었고요. 150명 정도를 수집을 했고 그 150명은 다 사진을 찍었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기록의 중요한 기록을 찾아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이게 뭐랄까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의 아픈 이야기, 아프지만 그래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야 아픈 얘기 뭐래 그런 거 하지 마 좋은 얘기만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할 테고 때로는 이제 다툼도 있을 거고 해요. 저희가 그래요. 뭐 죽은 애들 왜 자꾸 그렇게 끄집어내? 무슨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잔동에 있지만 고잔동 주민 중에도 저희 전시관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꽤 계세요. 단원고 앞에 살지만 아이식 좀 그만해. 그런 거 좀 그만해. 무슨 기억 저장소 그런 거 뭐하라 해?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처럼 그 뭔가의 기획을 가지고 그 기획에 맞춰서 이야기 혹은 기록 흔적을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분들과 부딪힐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사실은 그 아키비스트로서 혹은 마을 기록가로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잘 듣고 말하고 같이 공유하고 뭐 조정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일 것 같아요. 그냥 이 기록이 그냥 덮어놓고 중요해요라고 할 게 아니라 왜 중요하고 이 기록을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나는
사람들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셔야 될 거고요. 그 아키비스트는 사실 말을 굉장히 원래 안 하는 직업이거든요. 전통적인 아키비스트는 딱 서고 같은 데 있어가지고 기록물 쫙 쌓아놓고 누가 와서 이런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딱 이렇게 보고 기다리시오. 기록을 내주는 게 이제 아키비스트였는데 지금의 아키비스트는 그렇진 않아요. 적극적으로 가서 기록도 수집해야 되고요. 뺏어도 와야 되고 안 되면 알았어 그럼 싸게 살게 사기도 해야 되고 구술도 하시잖아요. 인터뷰도 해야 돼요. 인터뷰하려면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잘 듣기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종합 예술인 같은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일이 아키비스트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고민을 하시면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린 게 어떤 기록이 중요한 기록인가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전제는 중요한 기록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기록은 내가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 그 기록은 중요해질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이 기록이 어떤 연유에서 어떤 맥락을 가졌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면 혹은 파악을 한다면 그 기록은 더 의미가 깊어지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세 가지 크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반대로 마을의 기록을 아카이빙 수집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것 그러니까 널려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발굴해내는 이 작업도 중요하다. 오히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작업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마을에 뭐 지금은 없어진 버스 정류장 혹은 뭐 우체통, 공중전화 우리가 지금 막 한 해 한 해가 너무 어른들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세월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잊혀져 가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 작은 마을의 작은 잊혀지는 것들을 그것을 좀 이렇게 모아내는 그 작업부터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것들을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면 마을 기록으로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의미 있는 기록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록은 기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계속 같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부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기록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시기. 예를 들어서 뭐 마을의 기록 중에 뭐 한 1800년도 중반쯤에 나온 뭐 누군가의 어느 뭐 가계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희귀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지리적인 영역. 지금은 없어진 뭐 무슨 옛날 빌라 단지에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 혹은 거기에 살던 뭐 통장님, 반장님, 이장님이 뭐 마을 뭐 회의 일지 이런 것들 남겨놓은 게 있다면 그 없어진 마을을 기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시각 등에 대해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몇 가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 4년쯤 전에 제가 이제 학교장님이신 손동윤 선생님하고 같이 서울에 있는 몇 개 지역의 마을 아카이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같이 이제 연구도 하고 참여도 했던 그런 사례들이에요. 왼쪽 맨 위에 있는 사진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도봉동 화재민 마을이라고 해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옛날 마을의 사진들을 쭉 모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동네 어른들을 통해서 옛날 마을 사진이 있는 것들을 모으고 그 이야기들을 하고 근데 도봉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잘 못 사는 분들이 이제 뭐 집값 때문에 밀리고 해서 이렇게 살았던 그때 70년대에 서울 서민들의 삶이 거기에는 좀 녹여져 있다. 뭐 이런 걸 저도 그때 알았는데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모으는 작업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도봉동 화재민 마을 아카이브 뭐 이런 형태로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이제 전체가 다 같이 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그런 없어진 옛날의 마을의 모습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끔 사진을 같이 전시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었고 그 옆에 있는 달동네 블루스라는 거기가 아마 노원일 겁니다.
노원에는 아직도 달동네가 있어요. 노원구에는 그 정확하게 동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마 지금쯤은 이제 철거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마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과 마을을 남기고 기억하고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철거가 곧 되는데 아직도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받아요. 언제부터 여기 사셨는지, 이 마을을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는지, 이 마을에서 좋은 기억은 뭔지, 혹은 나쁜 기억은 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삶의 이야기들 소소한 것들을 인터뷰를 해서 사진과 이야기를 가지고 전시를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도봉구청에서도 도봉구청 1층 로비에서 상시 전시를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상설 전시를 했었는데 사람이 계속 북적북적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뭐 그 도봉구 전체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사진을 가지고 야 이거 여기 없어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 취지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엽서를 만들었어요. 엽서를 만들어서 하나에 350원 뭐 맨 처음에 이렇게 팔았는데 나중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익 사업도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제 뭐 좋은 곳에 썼겠지만 저도 그렇게 사진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전시를 했던 사례가 있고 버스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성북구 정릉동인데 성북구 정릉동에는 옛날에 마을 버스 그러니까 서울의 그 1번 버스인가 2번 버스 종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동네는 버스 종점이라는 그런 곳을 이제 두고 있다 보니까 서울의 옛날에 그 버스 종점에 그다음에 버스 안내양에 대한 기억, 그다음에 뭐 버스 정류장에 대한 기억, 뭐 이런 지금은 다 중앙차선이고 그렇거든요, 그쪽이.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남겨보자. 사실은 정릉의 이야기보다는 서울의 교통의 변화, 서울 시내 교통수단의 변화 이런 거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 종점에는 왜 버스 운수회사들이 있잖아요. 차고지에 그러면 그 차고지를 찾아가서 지금도 이제 있는 버스 종점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옛날에 여기서 누가 일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뭐 그때 뭐 당시에 뭐 기억할 만한 역사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사진을 모았고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버스를 실제로 운전하셨던 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인터뷰가 아니라 이날 하루 정도는 그 서울시청 광장 앞에 이제 저렇게 오래된 버스를 갖다 놓고 그 동네 주민분들이 아키비스트죠 그분들도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아키비스트 분들이 버스 안내양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추억의 버스를 타러 오시라. 그래서 이제 딱 타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 차면은 버스 기사 아저씨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때 버스 운전을 할 때는 서울은 이랬고 그때 당시에 버스의 정선은 이랬고 버스비는 얼마였고 뭐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었고 저도 그 얘기를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들은 것 같아요. 그날 재밌어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정릉의 버스 이야기 그 버스와 관련된 우리의 잊혀진 옛날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요. 이 좌측 아래에는 잘 보이시진 않는데요. 이건 은평구 사례인데 은평구는 그 마을 공동체 활동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활발히 되면서 마을 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평구 내에 어린이를 위한 축제 혹은 뭐 여성을 위한 축제, 노인을 위한 축제 혹은 뭐 시기별로 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었고 이 축제들을 흔적들을 몇 년 동안 계속 남기셨어요. 사진으로 남기고 그때 이제 축제 때마다 만들었던 팜플렛 뭐 현수막 이런 것들을 쭉 남기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은평구 마을 공동체의 축제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자료들을 쭉 정리를 하시고 분류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오래된 것 같은 거는 이제 사진도 찍고 스캔도 하고 하시면서 은평구 축제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쭉 전시를 하셨던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기록을 가지고 전시를 하셨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그 뭐 인터뷰도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고 참여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도 또 남겼었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여기는 양천구 목동인데요.
그 목사동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서는 무엇을 했냐면은 그 양천구 목동 하면은 왜 그 고층 아파트 있고 왜 되게 잘 사는 동네로만 저도 알았었거든요. 근데 목사동인가 거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좀 비교적 그 다른 이렇게 화려한 이쪽보다 목동임에도 약간 좀 이렇게 서민적인 이런 분위기고 아직도 거기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많고 이 목동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안양천이죠. 안양천의 범람의 이야기부터 70년대 목동의 사진, 항공사진 뭐 이런 자료들을 쭉 모아놓고 보니까 목동의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서 어떤 분이 그러면 우리 이야기만 좀 수집을 해보자라고 해서 여기는 구술만을 했어요. 구술을 하면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양천구 목사동의 역사를 이렇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의 역사를 사진과 함께 쭉 엮어서 전시를 했었죠. 재미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사례는 그 마포구 망원동인가 거기가 동으로 들어가면 성산동인가 그럴 거예요. 성미산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아이들의 공동 육아, 그다음에 무슨 뭐 생활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그 공동체 활동들을 하면서 그 성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큰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아마 성미산 마을에 거의 그 만들어지기 초기에 그 사람들이 이제 모였던 이유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자라는 그 공동 육아를 목표를 해서 모였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성미산 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미산 학교의 그 역사를 기록으로 잘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특정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의 생태 교육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그 기록물을 전시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을 기록을 가지고 함께 뭔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 근데 대부분 다 전시를 고려를 하시다 보니까 사진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때는 좀 했었던 게 있는데 꼭 전시가 아니어도 이렇게 모아놓고 누군가 와서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으면 전시보다 더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기록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사람들과 의미 있게 나눌 수 있는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고요. 혹시 이 사례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나 그 학교장님께 말씀을 하시면 사례집 혹은 뭐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자료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릴 수 있고 그것을 좀 보시고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우리 마을에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어떤 기록이 중요한 기록인지 그리고 중요한 기록 중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은 의미 있는 기록을 찾았고 중요한 기록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록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의미 있고 중요한 우리 마을의 우리 지역의 기록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을 기록의 수집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수집을 할 것이지 무슨 이야기를 만들 것이지 혹은 뭐가 중요한 게 있었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상황을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거 한번 수집을 해봅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겠죠. 물론 혼자 결정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같이 활동하시는 마을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함께 논의하고 이번에는 시기가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을에 이때는 뭐 추수 시기니까 우리 뭐 그런 주제와 관련된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텐데 이 아이디어를 소통하는 과정 자체도 잘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수집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딘가에 글로 남기시거나 혹은 같이 뭐 컴퓨터나 혹은 뭐 핸드폰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는 이 이야기들도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면 분명히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수집하고자 하는지 주제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요. 이 과정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찾고 조언을 듣기도 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주제에 있어서 A라는 주제에 있어서 기록물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거는 좀 덜 중요하고 아니야 이건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뭐 그 다음에
뭐 가장 우선순위를 이렇게 쭉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또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마을의 비석인가? 가서 한번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비석에 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가? 얘부터 먼저 맥락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나? 이런 현지 조사 그리고 마을의 역사를 남겨놓은 뭐 이런 책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뭐 향토사료관 같은 데서 만들어낸 우리 지역의 역사 이런 것들 마을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는 문헌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어른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저기 마을 어귀에 있는 거랑 저 뒷산에 있는 거랑 뭐가 더 오래된 거고 뭐가 더 의미 있는 거예요?라고 여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는 나중에 그냥 뭐 누가 세운 거고 저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쌀 한 대씩 모아가지고 우리 마을의 평화를 뭐 기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뭐 이런 사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근데 기록으로 남긴다고 해서 내가 한 발자국 걸었다 쓰고 뭐 누구네 동네 갔다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꼭 우리가 활동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꼭 증거로 남겨야 할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누군가가 또 한 10년 뒤에 우리 지역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했던 거 똑같이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10년 전에 이런 거 했어. 너네 다른 거 해.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활동을 증거하기도 하고 나의 활동이 어떻게 의미 있었는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과정 자체도 이제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회의를 하면은 회의록을 쓰기도 하고요. 뭐 녹음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회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요즘에는 그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들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남기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한 기록 수집의 주제에 맞는 것들이 어디에 있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지를 확정을 하는 것이 앞선 단계가 있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수집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수집을 할 수 없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50년대 결혼 풍습의 모습을 한번 모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50년 되면 사진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럼 60년대로 할게요. 그러면은 사진 같은 경우는 가서 사진을 좀 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스캔을 해갈게요. 사진을 찍어갈게요. 라고 해서 수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진이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50년대, 40년대 막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은 그때 당시 결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집할 만한 게 결국은 이야기를 듣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이야기를 듣는 그 과정 자체도 수집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의 기록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또 생산 같은 기록물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구술일 텐데 구술과 영상 촬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구술에 대해서는 아마 전전 강의 시간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이후에 있는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물건을 받아오거나 사진을 찍어오거나 뭔가 이렇게 복사를 해오거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서 이야기를 듣거나 촬영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것인지 비석을 가져올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수집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가서 수집의 방식으로서 생산이라는 구술 등등을 방법을 통한 그런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집이 가능한 거는 수집하고 아닌 거는 이제 생산을 하고 그래서 그 대략적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가서 좀 자세하게 절차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수집할 것인지를 먼저 주제를 잡는 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물 혹은 이야기, 역사적 사실 등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어떤 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구한테 가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수집을 하거나 받아오거나 혹은 뭐 구술을 하거나 영상을 찍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기록물을 수집하는 절차는 일단은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거기까지가.
그래서 이게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거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이제 이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집 전과 그다음에 수집하는 단계 그리고 수집이 끝난 이후의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집 전에는 수집 계획을 수집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할 것이며 뭐 등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집을 하죠. 나 혼자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 이런 이렇게 수집 팀을 꾸릴 것인지 뭐 여기에 지역의 향토사학자 혹은 뭐 전문가들을 같이 이야기를 할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수집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혹은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개님이 계시고 혹은 뭐 어느 단체에 가면 있고 혹은 뭐 어디 도서관에 가면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놓고 이 아저씨는 이사 가셨대. 그러면 이제 제외. 뭐 그러면은 이 아저씨한테 뭐 전화번호를 뭐 어떻게 알아낸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소장자 기록물을 혹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소장자나 소장처를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고 어디 먼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집 대상 소장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게 누구 먼저 갈 거고 누구는 이사 갔으니까 안 갈 거고 어디는 도서관은 꼭 가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기록물을 가지고 있거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 안내를 드려야죠.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가가지고 기록물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시흥에서 혹은 시흥 어느 지역에서 우리의 지역의 이야기 혹은 지역의 역사를 나누고 후세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 아키비스트 혹은 지역의 아키비스트들입니다. 기록가입니다. 이러이러한 취지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좀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공문이 되겠죠. 공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내장일 수도 있고 혹은 안내 전화일 수도 있고 뭐 가까운 곳이면 가서 뭐 사전에 한번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는 이런 사전 안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전화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은 예를 들면은 뭐 파일로 있는 기록이다 싶으면은 그냥 뭐 이메일로 쓱 받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가서 우리가 이러한 귀중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취지를 설명하는 방문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기록의 느낌은 달라요. 그래서 그 원본이 주는 아우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뭐 그 석굴암 사진을 잘 찍어놨다고 해도 석굴암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는 것과 멋있는 사진을 보는 것은 그 아우라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통해서 방문을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언제 찾아뵈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나 그날 바빠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재차 전화를 해서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방문 일정을 확정을 하고 찾아뵙고 다시 한번 또 안내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취지에서 수집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런 주제에 많은 기록물들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에게 그 기록물로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문한 이유 중에 뭐 이제 방문한 그 방문처가 수집할 대상 기록물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이제 받아오거나 혹은 그것만 이렇게 협조를 구해오면 되는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잡아서 이걸 다 달랠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저희에게 좀 협조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임시로 우리가 뭐 전시를 위해서 혹은 뭐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를 위해서 임시로 대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소유권은 소장자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위탁으로 보존 보관을 하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매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위탁 같은 경우도 뭐 그러면은 1년만 맡아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3년 뒤에 뭐 맡아줘, 혹은 내가 죽으면 이거 가져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세부적인 기록물 수집 절차에 따라서 확인서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기증을 하겠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거 좋은 일에 쓴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를 위해서 기증을 할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쓱 받아서 나올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언제 뭐월 며칠을 누가 누구에게 어떤 기록물을 어떤 취지에서 기증을 하셨다. 이 기증이라는 것은 그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에게 기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에 활용을 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여러 가지들을 그 설정을 해야 돼요. 아예 동네 사람들끼리 뭐 그런 게 어디서 그냥 쓰면 쓰는 거 많은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누구에게는 정말 그 금과 옥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고받을 때 정확하게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될 테고, 더더군다나 마을 혹은 지역에서 좋은 취지에서 기록물을 주고받아서 뭐 전시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뭔가의 좋은 행위들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나는 쟤네 준 적 없는데 뭐 딴 말 나와버리면 사실은 우리의 그 선의적인 행동이 좀 퇴색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남겨야 합니다. 당연히 그 복사해서 줄게 그러면은 그 복사본을 받았다, 복사본을 줬다, 뭐 이런 증서도 남겨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샀다 그러면은 얼마의 기록물을 뭐 샀다 혹은 팔았다, 그래서 상호간에 계약서 쓰듯이 도장을 꽝꽝 찍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큰 이제 그 줄기들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인서라든가 그런 뭐 절차서들을 서로 상호간에 교환을 하고 나면 기록물 수집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집을 했어요. 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수집 활동을 한 2달 동안 해서 시흥 지역에 있는 혹은 우리 마을에 있는 기록물들을 쭉 수집을 했으면, 이 주제에 맞는 우리가 어떤 기록물들을 수집했는지 목록을 잡아야 될 거잖아요.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뭐 반드시 컴퓨터가 아니어도, 기왕이면 컴퓨터가 좋겠지만, 그래서 뭐 몇 달 동안 우리가 이런 주제로 어느 지역에 누구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기록물들을 수집을 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도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기록물들이 올해는 요만큼이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수집하면 더 많아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수집을 넘어서서 수집된 기록물들을 관리해야 되는 일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기록물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뭘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록 작업을 하고 나면 기록물의 수집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집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수집할 건데, 이걸 위해서 누구를 찾아갈 건데, 어디를 찾아갈 건데, 그 중에서도 똑같은 게 혹은 유사한 게 많으면 뭐부터 수집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셔야 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고민은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과 혹은 뭐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이 과정 또한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수집 계획 수립부터 수집 활동 종료 혹은 완료까지의 과정들이 어떤 형태로든 흔적으로 쭉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결혼 풍습을 우리 마을의 결혼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집을 했다 그러면은 무슨 이유로 이런 주제를 잡았고 몇 월 며칠 날 이게 끝났어요. 예를 들면 이제 끝난 날까지의 우리의 활동들이 뭐 이렇게 기록으로 쭉 남아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렇게 좀 모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하반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이런 지역의 이야기를 수집을 했어.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모아서 어딘가 이렇게 딱 서고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또 활동의 기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흥에서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했대. 예를 들어서 안산 어디죠? 고잔동에서 그런 거를 하려고 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가까운데 제가 있으니까 저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야 시흥에서 이런 걸 했대. 우리 시흥 거 한번 자료 좀 보고 우리 좀 같이 좀 따라해보자. 근데 봤더니 우리 마을하고 좀 달라요.
그래 그러면은 시흥은 요렇게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좀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지. 그래서 이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시흥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래 2015년도에 우리가 이런 거 했었어 그러면서 나의 활동을 기억할 수도 있고 나의 역사를 또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 2015년도에 시흥의 시민들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또 이렇게 흔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의미들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집하는 과정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잘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집만큼 중요한 그 활동의 기록들을 남기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아마 그거는 원장님이 아니라 그 학교장님께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학교장님께 문의를 하시면은 네, 좋은 그 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수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절차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뭐 기증 확인서, 뭐 구매 확인서, 뭐 위탁 확인서, 이런 서식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수집할 것인지 조사하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듣고 뭐 했던 앞에 조사 과정의 그 기록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집하고 나서 우리가 무슨 기록물을 수집했는지에 대해서 남겨놓는 결과 기록물들이 있을 것인데, 등등의 기록물, 그러니까 과정 생산 수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록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사례는 저희 그 4.16 기억자 장소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마을 기록을 수집하는 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고,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서 어떤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수집 과정의 생산 기록은 크게 리드 파일 혹은 기증 증서 개요 목록이라고 있는데요. 리드 파일 뭐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 특정 주제에 혹은 특정 이야기의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누구를 접촉을 했는지 혹은 어느 단체를 접촉을 했는지, 몇 월 며칠 날 아무개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이런 기록물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찾아보겠다. 뭐 이런 답변이 있었다. 그럼 그런 것도 이제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어느 기관이든 개인이든 우리 그 기록물 수집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를 쭉 남겨놓고 그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했던 주제를 수집하는 데는 이제 다 활용을 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전화 통화하고 가서 만나고 커피 마시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다른 기록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 남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건축의 역사와 관련된 거는 이분한테 물어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뭐 다음에 유사한 주제에 다른 수집을 할 때 또 이분한테 연락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마을과 지역의 기록들을 남길 수 있는 유대관계를 맺어놓고 주요 소장자 혹은 수집처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증 증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증, 위탁, 구매, 뭐 대여 등등 그런 그 상호간에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이렇게 남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개요 목록은 이거는 저희 4.16 기억자 장소 저 일하는 곳에서 좀 특화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목록으로 남기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면 개요 목록이 뭐냐면은 저희는 지금도 기록물이 계속 들어와요. 저희가 수집도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라면 박스 정도 되는 저희 수집 상자로 700상자가 있고요. 그만큼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만큼을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온라인 인터넷 이런 게 굉장히 좋잖아요. 핸드폰에서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니까 저희는 그런 것도 수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봤더니 한 19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지금 한 40만 건 정도의 기록물이 지금 저희한테 와 있고요. 또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광화문 현장에서 혹은 뭐 진도에서 계속 그 가족들과 시민들이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기록물들이 남겨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는 계속 받아오는데, 이렇게 받아놓고 잘 정리해야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덩어리별로 저희는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개요 목록이라고 해서 뭐 2015년도 10월 달에 광화문 뭐 농성장 기록 덩어리 해서 이제 거기에는 뭐도 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큰 그 묶음으로 저희는 이제 기록을 정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마을 기록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어떤 기록물 수집했고 이게 내용이 뭐고 시기는 언제고 뭐 어느 지역에서 만들었고 뭐 누가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줬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남길 필요가 있어서 이런 목록보다는 엑셀 형식으로 된 자세한 목록들을 남기시는 게 마을과 지역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만약에 야 우리 뭐 이런 거 수집하는데 수집 이벤트 합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수 쳐드릴게요 했는데 막 300개 400개씩 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개요 목록이라는 형식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그렇진 않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 기록물 수집에 협조를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잘 기록으로 남기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서식도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그 학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하는 과정에 사진을 남겨야겠죠. 가서 이야기를 듣던 혹은 뭔가 이렇게 물건을 받아오던 아니면 물건에 사진을 찍어오던 그 수집하는 과정에 무엇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여러 그 자세하게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유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박스에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저렇게 좀 그 차곡차곡 기록물을 넣고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막 손으로 써요 저는. 그래서 가방 뭐 어떤 가방 그다음에 뭐 노트 몇 권 뭐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쓰고 어머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머님도 이제 현장에서 예 그래 맞아요 이제 하나하나씩 맞춰보고 그리고 저는 바로 들어가서 사무실에 가서 엑셀로 잘 목록을 만들어서 기증증서와 함께 어머님께 다시 보내드리죠.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2학년 몇 반 누구의 유품을 4.16 기억저장소로 기증하셨습니다. 뭐 기증 조건은 이만 하고 어머님이 주신 물건의 목록은 뭐 가방 한 개, 뭐 양말 몇 켤레 쭉쭉쭉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어머니가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네 맞아요라고 했을 때 이제 수집이 완료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받아오는 기록물이 있을 것이고 현장의 모습을 기록물을 받아오는 과정을 사진 혹은 영상 그리고 필요하면 뭐 녹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로 수집 과정을 남기는 이런 영상 기록물들, 사진 기록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식이 있고 실제로 받아오는 기록이 있고 우리가 그 기록을 받아오는 과정을 사진 등으로 남겨놓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세트가 될 건데요. 저희는 이제 주로는 사진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은 영상을 찍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오래된 무슨 뭐 사진이나 혹은 뭔가를 받으러 갔을 때 뭐 양해를 구한 다음에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놓고 설명하면서 기록을 받고 기록이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냥 사진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즘엔 핸드폰으로도 다 영상 찍고 화질도 좋고 하니까 그런 방식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뭐 몇 년 뒤에는 수집하는 과정들만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어설프게 막 저기요 뭐 이러면서 더듬었는데 한 2020년쯤 되면은 되게 능수능란하게 설명을 하는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하나의 영상으로 에피소드처럼 만들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집 절차에서 만들어지는 기록과 실제로 받아오는 기록 그리고 받아오는 과정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음성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그러면은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을 기록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기 때 돌사진부터 커다란 건물의 흔적 혹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제가 막 상상을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저장소의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문서 같은 게 있겠죠. 수집할 그 대상 중에 이런 종이로 되어 있는 문서 같은 게 있을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협의회에서 만든 이제 회의할 때 회의록 그다음에 성명서, 보도자료, 뭐 일지, 재판자료 뭐 등등 이제 문서로 저희는 수집을 하고 있고요. 마을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오래된 뭐 노트, 뭐 일기장 등등 이런 것들도 문서에 포함이 될 것 같고 박물 같은 것도 있겠죠. 저희는 뭐 이제 뭐 피켓, 몸자, 뭐 현수막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마을도 그렇잖아요. 뭐 현수막도 있을 수 있고 수집하는 것 중에
그다음에 뭐 피켓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요즘에는 이제 뭐 시청 강요 영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음성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확실히 SNS나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되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많은 그 웹 기록, SNS 뭐랄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도 수집을 하고 있는데 마을 또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기록 혹은 좋은 기억이라는 게 꼭 오래된 것만이 좋은 기록이 아니라 의미 있고 뭔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작년에 뭐 특정 기간에 그뭐 젊은 친구들이 그 시흥 지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어도 의미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록이잖아요. 꼭 100년 전 기록만 꼭 좋은 거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과 마을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구술 기록도 저희는 기록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마을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과 지역도 문서, 박물, 시청각, 그다음에 뭐 핸드폰을 통해서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웹 기록, 그다음에 구술 기록 등등 또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어느 한정 없이 굉장히 많은 기록의 유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시면서 이제 그 수집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수집 대상마다 수집하는 절차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핸드폰에 있는 그 뭐 사진을 이제 받으려고 하면은 뭐 외부로도 받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문을 해서 수집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노트북을 들고 가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니까 이렇게 케이블 연결해서 사진을 이렇게 복사할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수집 대상 기록물에 따라서 수집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수집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수집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유형인지를 잘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한 그 수집의 방식입니다. 밑에 보시는 사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형을 쭉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 건데요. 문서부터 해서 저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닷물에서 그 기름과 그 뻘에 쩔었던 교복 그날 15일 날 친구들이 학교 수업을 하고 3시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 교복을 입고 가서 배에서 갈아입어요. 그래서 이제 가방 속에는 다 교복들이 대부분 있어서 더 가슴 아픈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복들은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현수막부터 해서 뭐 광화문 농성장에 누가 종이학을 뭐 한 2,000마리 접어다 준 것도 있고 종이배도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수집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집을 한 이후에 그러면은 수집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 절차를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저희 4.16 기억저장소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뭐 크게 설명을 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집된 기록물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집만 해가지고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뭐 축구공은 축구공끼리 놓고 혹은 사진은 사진끼리 놓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5월달에 수집한 것과 6월달에 수집한 것과 7월달에 수집한 것들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찾기 쉬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혹은 목록으로 관리를 할 때 얘는 몇 월달, 얘는 몇 월달 이런 이제 분류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라고 하는데요. 그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수집된 기록물들을 잘 정리해 놓고 그때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잘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이런 절차로 기록물은 수집되고 정리되고 활용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은 활용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예. 진짜 그 아무리 우리 집에 무슨 뭐 황금 송아지가 있어도 뭐 나만 알면 그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라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활용되고 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기록이 가진 가장 큰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이 기록이 어떻게 쓰여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고 그 기록물을 잘 쓸 수 있게끔 많이 연구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사례도 찾아보시고
고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을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 정도였는데요.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안산의 그 4.16 기억저장소 그리고 우리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